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 휴지기 이후 전국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주택업계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시장 전망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분양 전망 지수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방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GTX C노선과 기존 지하철 1, 4호선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환승 주차장과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86.4%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서울시가 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사업 지원의 방안, 그 핵심을 좀 살펴보자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동안 이 재개발 사업이 좀 막혀있던 곳 그리고 외면받았던 곳들은 그 길을 틀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지는 현재 지정된 곳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약 2.5배 정도 그 면적이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밀어주기 위한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송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중간중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 가운데 또 기분 좋은 수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함께 해주셨는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이제 보니까는 지금 이제 경매 시장에, 주택 경매 시장에 지금 낙찰가율이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선행 지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앞서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가 낙찰가율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말 12월 달에 주택 거래량을 보면 주택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1월 달, 2월 달 주택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재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 자체는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의 이제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되게 되면 주택 시장이 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또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예, 뭐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또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3월 26일 날 이후로 이제 소형 신축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소형 기초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취득세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주택수에서 또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소형 주택에 대한 또 투자 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이런 그 소액 투자와 관련된 상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동산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경매 시장도 조금은 꿈틀거리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뭔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조금씩은 찾아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고민도 함께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진행 예정인데요. 특히나 주말에만 좀 시간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이번엔 주말에 좀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네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제가 뭐 상담할 때나 아니면 세미나 할 때 용산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이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예, 용산하면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용산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아직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점이라도 이제 찍고 싶은 이런 지역이죠. 자, 용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용산에 있는 한남 뉴타운도 뉴타운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인데요. 근데 이제 한남 뉴타운 하면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예, 이번에 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가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나왔는데요. 예, 33평형 이제 국민평형대가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20억에 육박을 합니다. 예, 그만큼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소액으로 투자했었던 뭐 서계, 청파, 원효로 라인들 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금액이 벌써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2억대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들이 5, 6억대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산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근데 용산이라는 지역이 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찾아보면 뭐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잘 찾아보면 그래도 앞으로 한남 뉴타운처럼 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죠. 자, 혹자들은 뭐 인생의 기회가 뭐 한 3번 정도가 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회는 항상 있는데 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남 뉴타운만한 입지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 용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산역과 서울역을 이어지는 이제 지중화계획, 그 다음에 그 용산 지하도시 개발, 이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호재들은 많은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좀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용산하면 관심들이 많으시죠. 예, 이번 주에는요, 용산에 대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시도하면서 선뜻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회인 줄 알고 접근했는데 오히려 그게 내 인생의 위기가 됐을 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더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함께 하는 거겠죠. 전문가와 함께라면 적절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주말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노량진동에 네, 좀 땅을 좀 갖고 있는데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주민들이 신속 통합을 한다고 네. 공지를 받자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음. 동의해서 해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락 잘 예. 주셨어요. 예, 노량진동에 어떤 건물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노량진동 205-328 건물 하나 하고요. 205-328. 예. 또 하나는 네. 205-145. 205-145 이렇게 예, 건물을 지금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어쨌든 예. 주변에서 좀 개발을 하자 동의서를 얻으니까 내가 예. 이걸 동의를 해야 좀 이득인지 아니면 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예, 한번 어떻게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나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 연락 잘 주셨어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 갖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나는 예. 좋은지 모르는데요. 아니, 보통 이제 제가 상담해 보면요. 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위치가 항상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왜 그래요? 반대로 저는 말씀하세요? 좋은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예, 투자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노량진 학원인데 예. 학원이 활성화 안 돼가지고 자꾸 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렇죠? 자, 선생님 예, 자, 예.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학원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도 이거 지금 갖고 계신 거 뭐 이제 고시원이나 뭐 원룸이에요? 예, 하나는 고시원이고 328은 고시원이고 예. 145는 원룸입니다. 자, 지금 예전보다 장사 안 되시죠? 안 돼요. 자, 이 노량진 일대가요. 예전에는 네. 학원가가 상당히 이제 번성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룸 주택이나 고시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뭐 예전에는 학원가들이 이제 번성을 했으니까는 이제 월세가 뭐 공실도 없이 꽉꽉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도 많이 받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요, 안 해요? 재개발 안 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여기 지금 학원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최근에 보면 또 트렌드가 바뀌었죠. 요즘은 학원 가서 공부 안 해요. 예, 동강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 종강. 예, 그러다 인강, 보니까 인강. 여기 예. 인근에 있는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노량진 뉴타운도 예전에는 개발에 반대했다가 지금은 다 개발에 찬성하면서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이제 월세가 계속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트 두 채 받거나 뭐 상가 받고 아파트 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여기가 사업이 지금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벌써 8개 구역 중에 벌써 5개 구역이 관리 처분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지금 노량진 쪽이.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장사가 안 되면 차라리 개발을 하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입지가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쪽을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 경계로에서 요쪽 라인들은 다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그죠? 예. 네, 맞아요. 노량진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우리 시청장님 그 이제 근처로 모아타운 지정된 거 혹시 아세요? 예, 알았어. 소문. 예, 여기 위쪽에 제일 산동네 있죠. 신동 아파트 앞에. 예, 맞아요. 예. 여기가 제일 산동네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예,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데가 지금 요 아래 지역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자, 그럼 모아타운이 기존에 지정된 지역보다 입지는요. 지하철역도 훨씬 가깝고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가까워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데가 얼마나 좋은 지역이냐면 앞에 지금 사육신묘가 있죠. 그렇죠? 예, 있어요. 사육신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이쪽이 약간 구릉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쪽은 옆에 이 공원이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입지는 어때요? 상당히 좋죠? 예, 지대 높아요, 저 집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도 여기 1구역, 3구역이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1구역, 3구역이 가장 비싼데 우리 시청자님 갖고 있는 요 물건이 지금 여기 1구역, 3구역이랑 지금 거의 비슷한 입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근에 보면 주민들이 자, 이런 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부동산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비교를. 자,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시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더 안 좋은 입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산동네가 지금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입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데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더 지하철도 가깝고 아까. 그죠? 예, 지하철은 가까워요. 예, 지하철도 가깝고 지금 산동네보다는 아랫동네가 좋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보다 못한 데가 벌써 재개발을 하면 여기도 그럼 당연히 지금 신속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신속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시청자 입지가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좋은 지역에 지금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여기 지금 그 대지가 몇 평이에요? 저 328이 74평. 74평? 145가 예, 73평이요. 예. 그리고 145가 34평이요. 아, 여기에 두 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145, 그런데요. 328 두 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가 노량진 일대가요. 특히나 이제 노량진 일대가 여기가 이제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노량진 동은. 아.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전부터 이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좀 많은 지역이 또 고시원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 이유가 월세가 잘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맞아요.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빌라들이 적다라는 거는 만약에 재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죠? 아,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재개발을 할 때면, 자, 재개발을 할 때면은, 자, 저는 만약에 제가 5평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아까 73평짜리, 예, 지금 땅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우리 아파트 매치해줘요, 둘 다. 기본 원칙은요, 예, 아파트 한 채 줘요. 한 채요. 원칙은. 예, 예.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 거는 73평이니까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건물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뭐 1+1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채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아, 두 채까지요. 지금 뭐냐?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특히나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빌라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33평형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에 5평 갖고 있는 게 나아요? 73평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아파트 받으려면. 작은 거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재개발은요. 제가 항상 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작은 게 아름다운 거다.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샀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월세 받으려고 이제 사신 거죠. 그죠? 예, 월세 때는 샀지. 세 예, 받으려고.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예. 예, 여기가 만약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주민들 이제 동의서 얻고 접수하고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가격은 오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여요. 아, 그래요? 예, 즉 토지거래 허가구로 같이 묶이는데, 그러니까 신속으로 갔을 경우에요. 근데 예, 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게 되면 이거 매수할 사람이 없어요. 즉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게 되면 대지 면적으로 6제곱미터 이상, 즉 1.8평 이상은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 물건은 무겁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까지 받으면서 수요자들이 사야 되는데 그런 수요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아, 그러겠네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이해가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냥 이렇게 두고 가시다가 예.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시세 차익을 나는 먼저 실현하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매도하시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묶이기 전에 매도하셔야 돼요. 아, 묶이기 전에요? 예, 묶이기 전에 이제 하나는 매도하시고요. 하나 예, 예. 정도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예, 근데 이거 명의가 다 우리 선생님 명의세요? 내 명의는 15%, 집사람 15%, 아들 70% 그렇게 놨어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되시면 이것도 애들은 지분 나중에 정리를 좀 애들한테 하시는 게 그냥 좋을 것 상수도 같은데요. 해서 지분 주려고. 정리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예. 내가 어떤 주택을 A랑 B랑 같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두 채를 예, 받을 예. 수 있어요. 신속통합기로 가게 되면.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A랑 B랑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A랑 네. B랑 들고 있는 거고 얘도 또 A랑 B랑 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요. 예, 이렇게 두 채가 그러면 나는 이제 주택을 내가 다 두 채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요. 예. 요거는 나중에 뭐 제가 이제 개인 상담도 하거든요. 예, 개인 야, 상담 예, 이제 예.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예, 주변에 예, 그 예. 세무사분 있죠. 예, 예. 예, 세무사분이랑 이거는 이제 좀 미리 좀 지분 정리는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예, 예. 몰랐네. 예, 새로운 오늘 뭐 거 전화 잘 알았네. 주셨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큰 건물은 오히려 또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또 그 안에 지분이 여러 명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다주택으로 변할 상황까지 또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미래 매도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평소에 네, 그 용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한 2년 전인가 그 한남 1구역 그 예전에 해제된 지역에 빌라를 매수하려다가 네. 그 마눌님의 반대로다가 못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한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한 6, 7억 정도로다가 많이 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구를 좀 찾아보다가 네, 그 한남 1구역 쪽에서 그 남산 쪽으로다가 네, 그 이태원동을 좀 아는 지인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한 3억 정도면은 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뭐 그 경리단길 근처라는데 매매가는 한 6억 1천 정도 되고요. 네, 전세가는 한 2억 7천 정도로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총 그 한 투자 금액이 한 3억 4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해도 매입해도 되는지. 괜찮을까? 그 전문가분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한남 1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못 하셔서 예. 투자 금액이 2배 이상 뛰어서 부부싸움은 안 하셨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늦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경리단길 근처에 말씀 주신 금액으로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검증 한번 받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보통은 그 남편분들이 반대하시는데 글쎄요, 반대로 됐어요. 아깝네요. 그 한남 1구역이면은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한남 1구역이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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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아 아파트 위쪽이 한남 1구역이고 최근에 옆에 있는 지금 2구역이 지금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한남 1구역이 지금 이제 신속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른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남 1구역 같은 경우 예전에 해제된 지역인데 해제된 지역의 일부분은 지금 신속통합지역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쉽겠어요. 예. 예, 글쎄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한 3억대 투자로 지금 이제 여기 위쪽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용산 같은 경우가 지금 3억대 투자가 많이 없잖아요. 요즘 후암동도 지금 뭐 후암동 같은 데 다 3억 투자가 넘어가니까. 그죠? 예, 여기 지금 이태원동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태원동을 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시에서 뭐 고도 제한 지구 완화해 주겠다. 그다음에 충수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따가 제가 강의 자료 준비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용산도요. 용산은 요 남산 때문에 이렇게 고도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남산의 고도 제한에 대한 기준점은요. 혹시 남산 앞에 그 남산 도서관 앞으로 되어 있는 요 소월길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요 소월길이 고도 제한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근데 여기 최근에 후암동도 지금 고도 제한 완화된다 하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고 여기는 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45m 정도로 지금 현재는 지금 20m지만 지금 45m 정도로 여기는 지금 좀 완화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여기 소월길이랑 바로 붙어 있죠. 그렇죠? 예, 예. 바로 붙어 있고 여기는 또 일종이에요. 종이 낮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남산에 대한 그 남산 고도 제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지금 3억대 투자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억 투자였어요. 근데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죠. 이런 규제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 지금 한남 1구역에 투자를 못해서 아쉬워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사실은 좀 그래도 뭐 이런 뭐 규제가 이 규제는 풀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준다라는 거지 남산에 대한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고도 제한을 완화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근데 용산이니까 그냥 막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최근에 보면 한남 뉴타운 또 이주 수요도 지금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은 계속 오름세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전에 제가 지금 한남 1구역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입지에 내가 만약에 그 정도 금액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거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용산은요. 자, 대한민국에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유엔빌리지 쪽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중에서요. 공동주택 중에서도 가장 매매가가 비싼 게 1등, 2등이요. 여기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 더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공동주택 중에 가장 매매가 비싼 1등, 2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이 어디냐면 3등이 저기 성수동 쪽 아세요? 예, 성수동 쪽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있거든요. 걔가 3등이에요. 예, 걔가.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강남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강남에 뭐 삼성동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비싼 데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데는 1등, 2등.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얘가 앞으로는 가장 얘보다 더 비쌀 지역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가 지금 민족공원이잖아요. 그죠? 예, 민족공원 있으면 여기가 지금 한남 1구역인데 자, 요쪽 밑으로 여기에 유엔사 부지가 있거든요. 예. 이 유엔사 부지는 지금 여기 딱 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강조만 안 나오고요. 그렇죠? 한강조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보다 사실은 앞으로 얘가 아마 11월 연말쯤에 아마 분양 들어갈 거거든요. 오피스텔만 먼저. 유엔사 부지가 분양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서울의 공동주택 1등은요. 얘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 요 밑에 그 유엔사 부지 또 유엔사 부지급으로 개발되는 요 밑에 있는 또 수성구 부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용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얘가 1등, 2등이지만 앞으로 1등, 2등이 될 때는 민족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얘네가 1등, 2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도 한남 5구역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일로 또 신분당선 또 개통되죠. 또 신분당선 개통되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엔사 부지만 유엔사 부지가 만약에 분양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지역이 아까 한남 1구역이 바로 유엔사 부지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도 가격이 더 오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여기 또 대사관들 많은 데 있거든요. 예. 여기가 또 고급 주택가예요. 여기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여기 유엔사 부지 분양에만 들어가도.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만약에 이쪽 지역에 매입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남 1구역 매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이 아래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 그 대사관로 있는데 빼고요. 우리가 용산공원의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러니까 용산공원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 그 지구 단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주변에 어떻게 개발할지요. 예. 그 자료를 보면 이 용산공원 이 동측권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용산공원에서 동측은 여기 소규모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은 소규모로
재개발을 유도한다. 즉 소규모 재개발에는 모아타운이라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로 재개발을 유도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쪽 라인들이 용산공원 동측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저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요 밑에 있는 서빙고동이랑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남 5구역 유에 있는 여기 대사관 많은데 뒷블럭이 유일하게 지금 저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가 앞으로 그럼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여기는 또 아까 같이 뭐 이태원동 같이 고도 제한 받거나 이런 것들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잘 찾아보시면요. 아까 이태원동 투자 금액으로 이쪽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요 일대가 여기 일대가 아까 우리 시청장님이 보셨던 한남 1구역보다도 요 일대가 사실 입지가 더 좋은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더 아래쪽에 또 신분당선이 요 동빈고동 앞쪽으로 뚫리잖아요. 또 얘가 또 공원이랑 훨씬 더 가깝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유엔사 수송부 부지 바로 딱 중간에 입지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현재님께 예전에 투자에 대한 것들을 놓치셨던 지금 한남 1구역보다도 더 입지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태원동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게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매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여기가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물건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지는 않은 지역인데 물건만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그냥 옆에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가 용산에 앞으로 가장 핫한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거기다가 개발은 덤이라는 거죠. 개발은 덤. 예.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남 1구역은 청하 아파트 위쪽이고 여기는 청하 아파트 아래쪽이에요. 유엔사랑 수송부 부지 바로 중간. 예, 입지 상당히 좋죠. 예,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거에 용산에 투자를 놓친 아쉬움 때문에 아직도 용산에 대한 미련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셨던 이태원동보다 조금 더 투자 수익 높일 수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좋은 투자 부동산 만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자, 얼마 전이었죠. 이 서울시가 이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 또 이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다 풀고 또 거기다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당근책을 좀 제시하면서 이 정비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서울시 정책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3월 26일이죠. 예, 3월 26일 날 또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요.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변했냐면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특히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어찌됐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 또 최근에 또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잖아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이 2, 3억 생각했다가 뭐 한 5, 6억 나오더라도 내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강북 쪽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26일이 아니라 3월 27일이네요. 예, 3월 27일인데, 예. 자, 이거 한번 서울시 한번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자, 재개발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물꼬를 터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개발 재건축의 2대 사업 지원을 방안을 하는데 2대 사업 지원이 뭐냐? 하나는 사업성을 개선하는 거, 하나는 하나는 이제 공공 지원하는 거. 예,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큰 타이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아까 사업성을 개선시키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지원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사업성은 어떻게 개선시켜주냐? 첫 번째, 역세권, 1차 역세권 옆방전 350m까지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겠다. 예, 그 다음에 사업성 보존 개수를 도입을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겠다.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뒷장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해주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을 강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구역을 확대를 시켜주겠다. 즉, 더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재개발 구역, 사업구역을 확대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산자락, 그러니까는 이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특히나 강북 지역에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자락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소통합기획 같이 통합심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래서 초기 재개발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정비사업을 할 때 금융지원을 확대해주겠다. 그 다음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 어떻게 보면 공사비에 대한 갈등을 좀 많이 없애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걸로 보면 요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교통동 기반시설의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세권이라고 하면 승강장으로부터 1차 역세권 역방정 350m를 얘기하는 겁니다. 350m를 중심으로 해서 고밀 복합 개발을 이제 해주겠다. 그래서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밖에 없었어요. 예,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재개발,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까지도, 1차 역세권에 들어온 아파트까지도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에서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존해 줄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되면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자,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에 임대 아파트 비율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자, 용적률은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올라가고 임대 아파트 부분은 적어지게 되면 어때요? 자, 임대 아파트 부분 적어지고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사업성을 좀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을 보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 이렇게 이 주거 지역이 용도 지역에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용도 지역에 세분화되어 있는 게 2004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지어졌던 거는 만약에 300% 지었는데 지금 종 세분화되니까는 지금 3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3종이니까 지금 300%고 그러면 얘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3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1대1 재건축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 초과한 지역은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를 해서 사업성을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성 확보 면에서 중요 요건인 공공기여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기여율도 부담률도 낮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되거나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이 되면 우리가 당초 이제 공공기여율이 15%였거든요. 15%를 10%로 낮추게 되면 어때요? 일반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 개수를 그전에는 0.7이었는데 1.0으로 높여주면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넷째, 이제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공공기여율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보면 요거 또 이제 4m 이상 되는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 요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노후도 요건 완화됐죠. 67%에서 60%로. 근데 노후도 요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 가소필지, 그 다음에 노후도 연면적 비율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접도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접도율이라는 게 4m 이하 도로에 맞닿아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4m 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좀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을 봤을 때 4m 이하 도로에 붙어 있으면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 못한 곳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4m 이상이면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걸로 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지역들은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렬 주차도 불법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변에. 예, 그러면 불나면 소방차도 못 지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이 6m 미만으로 이 4m에서 6m 미만으로 접도율을 완화시켜주면 어때요? 대상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접도율을 완화하게 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주민들의 의사만 있으면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접도 요건 완화 시에는요.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그러니까 정비구역 가능한 대상 면적을 확대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산자락들, 예,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겠다. 그래서 산자락 저층 주거지역도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경관지구는 지금 12m에서 20m. 이건 뭐냐? 높이로 보면 4층 높이에서 7층 높이로 좀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 지구는 얘는 20m, 7층 정도에서 지금 45m면 15층 높이로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자락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 그러니까 멀리서 산을 봤을 때 산 밑자락에 있는 지역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좀 강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접도율 완화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강화시켜 주겠다.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 예,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세권 하면은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밖에 없었는데 이제 재건축에도 해당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고도 제한이나 경관지구라든가 고도 제한지구에 대한 충수가 완화가 되더라도요. 사실은 지금 요거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해서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재개발 가능한 면적을 확대를 시켜주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즉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제 재개발 가능한 면적을 넓혀줘도 지금 이제 정비사업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지역이라도 재개발 면적을 확대시켜 주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사업성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면적이 확대가 되더라도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불변이에요. 입지를 보고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입지에. 예.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시는 건 불변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보고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서울에 지금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는 지역들은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사업성이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용산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제 부촌이 모여 있는 한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비싼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구 시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무임승차를 잘해라 라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용산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가 개발 호재들이 가장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임승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선망이 되는 지역이죠. 근데 이런 지역들도요. 우리가 지금 한남뉴타운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비싸지만 지금 한남뉴타운 인근에 우리가 3, 4억대로 충분히 소액으로 들어가서 한남뉴타운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여러분들 눈앞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용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용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바로 이어서 여러분의 고민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미안뉴타운 벽상 라이브파크라는 곳에 저희 부모님이랑 거주 중인데, 네. 저희 엄마가 이제 투자용으로 살고 있는 집 좀 인근에 빌라를 매수할까 말씀하셔서, 네. 보니까 옆에 지역이 바로 얼마 전에 좀 재개발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네. 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저희 삼양초등학교 좀 근처로 빌라 매수할까 하는데 혹시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뉴타운인지를 못 들었는데 어머님이 어느 지역에 어떤 뉴타운이요? 미안뉴타운. 미아뉴타운. 미아뉴타운에 네네. 어쨌든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삼양초등학교 근처에 빌라를 하나 더 매수하면 어떨까? 한번 대표님께 지역적으로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시간 안배를 못 해갖고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네요. 예. 일단은 네네. 제가 핵심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아누타운 거주하신다고요? 예. 네, 맞아요. 거주하시는데 지금 아까 인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한 데는 아마 지금 신소통합계획으로 묶인 될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 미아누타운 바로 옆이에요. 여기 삼양초등학교 아래쪽. 예. 여기가 신소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여기 삼양초등학교 주변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여기 투자 금액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간 1억 정도? 한 1억 5천? 얼마요?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매가가 2억 5천이고 전세가 한 1억 500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럼 투자 금액 1억 4천이에요? 네, 그 정도 돼요. 아유, 사지 마세요. 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많다라니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 시청자 여기 미아누타운 지금 33평 가격대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도 개발이 되면 어찌됐든 우리가 미아누타운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미아누타운 그러니까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 자, 지금 사업비는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내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 계산해 보면요. 또이또이 되거나 내가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1억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하고 내가 맞춰봤을 때 내 이익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럼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네. 어려워요. 음. 자, 우리 시청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1억 한 3, 4천 정도라도요. 지금 도심 지역 같은 데 있죠. 마포권이나 이런 데도요. 1억 3, 4천 정도면 투자할 만한 데 지금 많이 있거든요. 노후도 많은데. 자, 그러면 네네. 같은 금액이면 마포에 투자하실래요? 여기 강북 여기 이쪽에 삼양동 쪽에 투자하실래요? 마포요. 예, 답 나왔죠? 예,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더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또 이번 주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